이 지도는 과달카날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일본군 본진과 미군 진지, 그리고 핸더슨 비행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해보면 가운데 오스틴산이 보이고 오스틴산을 밑으로 돌아 일본군이 행군하는 루트 마루야마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군 자료에서 나온 것이고 당시 날짜별로 일본군 부대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일본군은 산지와 밀림을 뚫고 가는 고통스러운 행군 끝에 미군 진지를 공격하기 위한 집결 지점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8일에) 출발한 일본 육군 제2사단 병력이 해안이 아닌 우회로를 통해 이 지점쯤에 도착한 것이 10월 23일이었고 이미 일본군의 공격 날짜는 원래 계획했던 20일에서 22일 그리고 23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병력이 아직 좁은 정글길에 묶여 있어서 공격을 하루 더 연기할까 말까 하다가 강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익대 병력을 이끌고 있던 가와구치 소장이 사령부로 지급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정된 10월 23일 야습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의 전후 회고에 의하면 진격 루트가 산지 지형에 급경사가 워낙 심해 행군에 심한 장애가 되었고 제대로 된 지도가 없어서 부대의 현재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알 수 없었던 데다가 미리 예정된 부대 도착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전날 지형 정찰을 나간 장교와 일행이 행방불명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와구치 소장이 이 전문을 보낸 것은 23일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당시 대본영 참모로 같이 행군했던 츠지 마사노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소식을 들은 마루야마 사단장을 비롯한 사령부는 난감함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군 진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을 하려면 미군에게 들키지 말아야 하는데 막판에 하루 더 연기하면 작전이 완전히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정해진 위치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대부분 매우 지쳐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섣불리 할 수 없다는 가와구치 소장의 연기 요청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군 지휘부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는데요. 공격 연기냐 혹은 그대로 강행하느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본군 진영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터지고 맙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 항공기가 앞으로 벌어질 일본군의 예상 공격 지점에서 미군의 방어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행군하는 일본군에 통보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이 정보에 따라 미군 진지로 정면 공격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적다고 보고 이 미군 진지들의 좌측으로 우회해서 뒤를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의 이런 우회 계획은 이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이런 생각을 행군 초반인 18일에는 좌익대장인 나스 소장과 그리고 22일에는 츠지 마사노부 대본영 참모와도 얘기하고 이를 마루야마 사단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이때 츠지 중자와의 대화를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가와구치 소장의 기억으로는 이때 츠지 중자가 사단장에게 꼭 연락해서 이 방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10월 22일에 있었던 이 대화에 대해서는 가와구치 소장의 회고록에만 나와 있고 츠지 마사노부의 회고록에는 22일의 전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으나 가와구치 소장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츠지 마사노부와의 대화를 근거로 자기 작전이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우익대를 우회 작전에 동원하는 작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가와구치 소장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제2사단 참모장 다마키 하루카즈였습니다. 다마키 참모장은 츠지 참모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우익대가 미군 진지를 우회해서 공격하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부탁하고 처음 사단 명령대로
미군 진지 정면을 공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우치 소장은 굴하지 않고 다마키 참모장에게 다시 우회 공격의 정당성을 역설합니다. 가우치 소장은 정면 공격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말한 후 사단장에게 다시 한번 말해서 우회 작전 허락을 얻어달라고 부탁하고 어제인 22일 츠지 참모와 얘기가 잘 된 것 같아서 후속 조치 중이었다고 참모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곤혹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참모장 다마키 대좌는 이 통화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약 30분 후 다시 사단사령부에서 가와구치 소장에게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날은 가와구치와 츠지의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3일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온 사람도 아까 전에 다마키 참모장.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가와구치가 우회 공격을 재차 주장한 지 30분 만에 우익대장에서 보직 해임되어 버렸고 가와구치 소장은 바로 사단사령부로 오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때 후임이 된 쇼지 토시시게 대좌는 종전 후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23일 저녁 다마키 사단 참모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단이 우회하지 않고 공격할 때 우익대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쇼지 대좌는 사단의 방침에 따른다고 얘기했고 이를 들은 다마키 참모장은 쇼지 대좌가 새 우익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쇼지 대좌는 이에 대해 공격을 앞에 두고 이러는 건 무사도에 반한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사양한다고 얘기하자 다마키 참모장은 명령이라고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가와구치 소장이 들어왔는데 크게 화가 난 상태였고 가와구치의 해임은 마루야마 사단장, 다마키 참모장, 츠지 참모 이렇게 3명만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이 10월 22일 츠지 참모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이후의 회고에서 츠지 참모를 당시 만난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대화하는 상대의 성격을 잘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사단사령부로부터 이후 작전 승인에 대해 가타부타 연락도 못 받았는데 승인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가 결국 보직 해임까지 당한 것입니다. 츠지 마사노부의 회고록에는 가와구치 소장을 K 소장이라고 부르면서 가와구치의 성품이나 작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본 자료에는 츠지의 비판이 필요 이상으로 악의에 찬 비판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구치와 츠지가 만나서 츠지가 우회 작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츠지의 회고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가와구치 소장이 자세히 적어놓은 대화 내용이 왜 츠지의 기록에는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와구치 소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 날 츠지 참모는 군사령부에 보고를 하는데요. 일본군 좌익대 앞 미군 수비가 강하고 가와구치의 우익대 앞 수비는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전사총서는 미군과 접촉도 안 한 상태에서 츠지의 이 보고에 나온 상황이 실제인지 아니면 가와구치 소장의 우회 공격 의견 제시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완곡히 츠지 마사노부를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와구치 소장의 우회 작전이 100% 옳은 전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츠지 마사노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전투 하루 전에 지휘관을 교체하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일본군이 23일 공격 준비가 안 된 것은 마찬가지여서 결국 일본군은 가와구치 소장이 이전 제안대로 공격을 24일로 하루 더 늦추게 됩니다. 결국 츠지 마사노부가 겉으로는 가와구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사단사령부에 가와구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해서 경질되게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츠지 마사노부가 왜 이렇게 가와구치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가와구치는 일본 육사 26기고 츠지는 36기로 가와구치가 츠지보다 10년 선배인데요. 가와구치와 츠지는 과달카날 이전에 서로 얽힌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과 가와구치 지대는 태평양 전쟁 초반 인도네시아에서 싸웠고 1942년 3월에는 필리핀으로 보내져 가와구치가 세부섬의 일본군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1942년 4월 9일에 바탄 전투가 끝나고 필리핀의 미군이 일본군에 최종적으로 항복하자 츠지 마사노부는 필리핀에서 미군에 협조한 보복으로 많은 필리핀인들을 죽인 것에 관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세 아바드 산토스라는 사람인데요.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기 전 필리핀 대법원장이었고 필리핀 정부가 미국으로 피난을 갈 때 필리핀에 남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는 1942년 4월 11일에 세부섬에서 일본군에 체포돼 5월 1일에 일본군에 협조를 안 한다는 명목으로 처형당하는데 이때 산토스의 처형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츠지 마사노부였습니다. 그리고 산토스가 세부섬에서 체포될 때 이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가와구치였습니다. 어느 기록에는 가와구치가 항복한 적을 죽이는 것은 무사도에 어긋난다면서 당시 필리핀에서의 일본군의 행태를 비난했고 츠지 마사노부는 이때부터 가와구치를 안 좋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기록에는 츠지 마사노부가 가와구치를 최대한 위험한 전장으로 보내려고 노력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아마도 필리핀에서의 이런 악연이 6개월 뒤 츠지 마사노부로 하여금 가와구치를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해임되게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본군 전사총수에서는 이날의 가와구치 해임 사건을 상당히 이례적이고 안타깝다는 어투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다른 일본 기록에는 츠지 마사노부가 이사단 사령부를 이용해 가와구치를 해임시켰다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제2사단 사단장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은 드디어 최종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고 공격 예정 시간은 과달카날 현지 시각 오후 7시로 잡혔습니다. 이후 기록에 나온 대로 일본군 2사단에게는 그야말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제 드디어 공격을 할 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이제 과달카날에서 당일 밤에 야습을 결행한다는 무전을 받은 일본은 도쿄에서, 트루크에서, 라바울에서 지난 2번의 패배를 서력하기를 학수고대했지만 목적지에 전원이 도달하고 충분히 쉰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공격하는 것이 절대 아니어서 이후의 전투가 어떻게 풀리느냐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남쪽에서 일본군 대부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10월 24일 오후 미군 척후병 한 명이 에드슨 능선을 쌍안경으로 살펴보고 있는 일본군 장교를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다른 척후병은 밥 짓는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미군 진지의 서쪽 해안가로부터 이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과다카날 2차 대전투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